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 함께하는데요. 이달의 주제는 공동체, 더 큰 가족입니다. 처음 만나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박아름 아나운서는 혹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낯설게 느껴지실 때가 있었나요? 네, 뭐 좀 다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을 때 또 뭐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신조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 네. 오늘 가져온 책 제목이요.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이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낯선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새터민이라고도 하던데 보통 탈북민이라고도 하죠. 탈북민이자 작가인 김주성 씨가 쓴 책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책을 통해서 만난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쓴 칼럼들을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안에 정말 다양한 책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탈북민이자 그리고 또 이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아주 여러모로 흥미로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북 작가인데 디아스포라 관점도 있다고요? 김주성 작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김주성 작가는요, 사실 방송에도 종종 나와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서 제일조선인 3세로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북송선을 타고 이 북한으로 귀향한 북한민이면서 또 다시 남한으로 온 탈북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자랄 때는 조센징이라고 또 귀향한 북한에서는 쪽발이 또는 제1교포를 낮춰 부르는 째포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마음 둘 곳 없는 유년과 청년 시절을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작가로 성장해서 북한에서는 정말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의 작품들은 모두 나라의 통제와 감시 속에 집필해야 해서 정작 다루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회의감이 점점 커졌는데 몇 번의 탈북 시도 끝에 성공해서 지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신무렵에 딸을 낳아서 여느 딸바보 아빠처럼 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꾸려나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조선인이자 탈북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군요. 우리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가 가끔 버거울 때가 있는데 김주성 작가는 더욱 그랬겠네요. 그럴 때마다 서점에 갔군요. 서점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된 건가요? 네, 이 서점에 가면 정말 다양한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김주성 작가는 이 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를 배우고 또 전 세계의 흐름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주성 작가가 직접 읽은 책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해한 어떤 견해와 함께 일본과 조선의 경계에서 또 일본과 북한의 경계,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경계에서 이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의 내면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건 좀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같은 민족임에도 남과 북으로 나뉘고 제1조선인으로 분류가 돼서 서로 다른 처지에서 동시대를 사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던져줄 것 같네요. 어떤 책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이 책은 총 다섯 가지 꼭지로 분류가 되어서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부는 우물 안의 작가, 우물 밖의 작가라는 주제로 북한이라는 우물 안에서의 어떤 작가로서의 삶과 또 남한이라는 우물 밖에서의 작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데요. 김현수의 소설가의 일,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전성태의 이미테이션 등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2부는 내가 몰랐던 나만의 과거가 주제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좀 감이 오시죠? 여기서는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과 한강의 소년이 온다, 아는 별의 IMF 키즈의 생애 등이 소개가 되었는데 특히 전태일 평전 편의 한 구절이 이 2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용해서 좀 들려드릴게요. 그동안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동년배들을 부러워했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나보다야 행복하고 유의미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그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 바로 인권 변호사 조영래 씨의 전태일 평전이었다. 네,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사실 얼마나 큰 희생들이 있었는지 깨달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도 하고 또 더 잘 알고 싶다는 소망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속내를 알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김주성 작가가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3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3부는요, 전기가 풍부한 나라에 와서라는 주제로 또 책 소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주성 작가는 이 북한과는 달리 24시간 전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온수가 나오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살면서 깨닫는데요. 24시간 무언가가 돌아간다는 건 쉼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무한 경쟁을 하는 현 시대에 대한 고찰이 담긴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1984편에서 이 CCTV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1대3 관리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민 한 명을 노동당, 보안요원, 국가안전보위부 이렇게 3명이 감시하고 통제를 한다는 의미인 건데요. 이런 엄격한 통제로 북한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우면서 이 인권과 자유의 개념조차 없다고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대다수 역시 이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배우고 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인권과 자유의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다르구나 또 새삼 느껴지네요. 네, 3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이 박영화의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이라는 편에서 탈북민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그런 현실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인감, 개인 명의,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탈북민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법은 사기죄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상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커다란 부끄러운 현실, 바로 4.16 세월호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요. 이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이 쓴 금요일엔 돌아오렴 편에서는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이들이 큰 희생을 치르는 현실에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최고인 이 대한민국이기는 하지만 민낯은 생각보다 어두운 측면이 깊다는 걸 이 3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책을 다루면서 작가 내면의 이야기와 함께 북한 사회, 남한 사회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네요. 4부와 5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네, 4부에서는요, 나의 자립 수업을, 그리고 또 5부에서는 내게도 일상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이 남한 시민으로서 누리는 어떤
혜택과 자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현실을 소개하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파트이기도 했는데요. 이 김주성 작가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고 해요. 아내 역시 탈북민이라서 아직 억양이 부자연스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아듣지 못하는 반면에 이 남한에서 나고 자란 자신의 어린 딸아이의 말은 아주 찰떡같이 알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와 함께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욤비토나 박진숙의 내 이름은 욤비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난민에 관한 책인데 중국에서 사실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어서 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만 태국에서는 난민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대한민국 헌법에 이 북한 사람들도 한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대사관을 통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고 또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올 때 만감이 교차했다는 이 김주성 작가의 개인담을 읽으면서 제가 이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이 순간 탈북민들이 딱해져서 안아주고 싶기도 했던 파트이기도 했습니다. 김주성 작가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렇게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도 하는데 다른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사상과 체계가 달라서 사실 탈북민들에게 남한은 낯선 나라, 낯선 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에는 이 탈북의 과정, 그리고 또 이 전 세계의 탈북의 현황, 또 그들이 왜 북한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곳곳에 실려 있는데요. 탈북의 과정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더라고요. 처음 여권을 받았을 때, 또 그 여권으로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엄청 복잡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일단 여권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무척이나 험난하고요. 그 종이가 뭐라고 이 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북송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남한에 와서는 부지런히 생업 전선에 뛰어드는데요. 대부분이 북에 남겨진 가족을 탈북시키려거나 또는 그들에게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탈북민이라는 용어로 어떤 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민들이죠. 이 사부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중섭 화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최성태, 최혜경이 쓴 이중섭의 사랑, 가족이라는 책을 읽고 화가로서의 이중섭 또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이중섭에 크게 감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늘 믿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서로를 아껴주며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강한 의지가 되는 존재다. 그렇다. 나는 가족이 인생의 의미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은 아무 죄 없는 자식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담긴 대목 같네요. 네, 이 책은 이렇듯 가족의 의미를 잘 되짚어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재를 좀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 주민의 실상과 또 탈북민의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더 큰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던져주는 책인데요. 제주도에도 사실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잘 스며들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책에 실린 책들도 정말 읽어볼 만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김주성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책이라는 창문을 열어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자유롭고 행복한 땅으로만 인식되었던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고여있던 비애와 슬픔의 웅덩이가 보였고 누군가의 웃음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이의 눈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정원에 감탄을 보내면서도 그 정원을 가꾼 누군가의 노력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치는 법이다. 북한에서는 몰랐다가 남한에 와서야 비로소 맛본 자유의 진미가 때로는 달지만 때로는 쓰리기도 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도 책이라는 창문을 열고부터였다. 몇 년 동안 내가 열어본 창문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만큼 내가 펼쳤던 책갈피 속에는 수많은 교훈과 진리뿐만 아니라 욕망도 새겨져 있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인 만큼 저도 책이라는 창문을 활짝 열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